안녕하세요. 이번에 진선여고 수학 1학년을 맡은 이치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지금부터 이번에 합격한 진선여고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하게 좀 재밌는 특강을 하나 좀 준비를 했어요. 이게 저만 할 수 있는 특강을 좀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소개할 겸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진선여고라고 하면은 그래도 이 동네에서 제일 어려운 학교를 한번 뽑아봐라라고 하면 항상 새 학교를 뽑아라 해도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냥 어려운 시험을 가지고 있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여태까지 선행도 많이 했을 거고 준비를 많이 해왔을 텐데 2월 중에는 뭘 준비하면 좋을까?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수학을 수업하는 사람들 중에서 저만 할 수 있고 우리 아이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거 한번 소개하면서 제 소개하면서 이제 제가 준비했던 특강들이 어떤지 한번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저는 수업을 진행을 할 때 있어서요. 제가 이제 아직은 아이들이 잘 모르겠지만 올해 수능에서는 이제 우리 아이들 전부 다 확률과 통계를 선택을 할 거잖아요. 현재 확률과 통계 선택하는 친구들 중에서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매년 2개 반으로서 확률과 통계 선택하는 친구들이 제 수업을 듣고 서울대를 매년 한 3, 40명 정도는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1 딱 들어와서 이 선생님 누구지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3학년 내신에서 확률과 통계를 하는 대표적인 학교의 친구들은 대부분 제 수업을 듣고 준비를 하고 완성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고3 수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확률과 통계 수업을 아이들이 좀 많이 듣고 있는 편이다. 그래서 대치동에서 확률과 통계 하면은 제 이름은 꼭 들어가는 그런 수업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이번에 이제 저 강남대성에서 윈터의 수업을 좀 진행을 했는데 그 친구들이 전국에서 좀 상위권 친구들이 모여 있는 반을 제가 맡아서 수업을 좀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좀 강의 평가를 들었는데 강의 평가를 전부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 중에 몇 개만 발췌해서 이제 좀 적어준 내용들을 써놨고요. 친구들이 매우 많이 적어줬습니다. 정말 신기한 사실 중에는 나중에는 제가 설명의 자료에 그 친구들이 써준 말을 전부 다 한번 실어볼 생각이거든요. 지금 이제 설명의 자료 없으신 분들도 좀 계시는데 그 내용을 봐보면 제가 무슨 말을 했었냐면 그냥 한 명이 다 쓴 거 아니야? 라고 할 만큼 모든 아이들이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칭찬을 해줬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제 미적분 수업을 강의를 했었는데 일관된 방법으로 흐름이 들어가 있는 수업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그러니까 제 수업을 들어보면 알 수 있을 건데 그냥 어떤 공식 나열을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듣고 생각하고 방향을 잡아주고 듣고 나면 다 이해가 돼서 수업이 어렵니라고 물어보면 어렵다가 아니라 할만한데요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어려운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 모든 아이들이 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수업의 흐름을 좀 만들어 수업을 진행을 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진행을 해봤는데 제가 그래서 준비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대상으로 준비한 수업이 일단은 교과가 조금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뭐 작년까지 이제 1학년 하던 선생님들도 이제 교과 순서가 좀 바뀌어서 원래 2학기 기말고사에 있었던 경우의 수가 1학기 기말고사에 두개 공통 수업 원으로 되면서 교과 흐름이 좀 바뀌었다. 그래서 작년에 가던 거하고 똑같은 거는 중간고사는 당연히 똑같은 흐름으로 진행이 될 건데 기말고사는 좀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거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두 가지 수업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소개를 드려보고 어떻게 수업이 진행이 되는지 제 장점이 뭔지 우리 아이가 이제 수업을 선택을 해야 될 건데 수업을 선택을 해서요. 그 아이가 도움이 되는 수업을 골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 수업이 어떻게 도움이 될지 맞는 친구들에 대한 강의의 장점들도 같이 한번 소개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일단 2월입니다. 2월. 그렇죠? 그럼 2월에는 우리 아이들이 뭘 해야 되는가? 여태까지 분명히 선행이라는 학습에서 제가 제 수업을 듣고 있는 몇몇 제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대부분은 공통 수업 원투는 뭐 그냥 기억이 나든 안 나든 그냥 틈틈이 다 공부를 했더라고요. 최소한 뭐 두 번에서 세 번은 아주 기본적이고 세 번 이상한 친구들도 많이 있더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여태까지 해왔고 1월 중에서도 분명히 준비를 했어요. 그럼 지금 2월이잖아요. 그럼 2월에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서 내신을 좀 대비를 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3월부터는 내신 대비가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중간고사 전범위 테스트를 봐야 돼요. 시험 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시험 보는 연습들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3월부터는 내 지식이 있든 없든 시험지에 나온 것의 방법을 갖다가 자기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수학이 어려운 이유가 있다면 두 파트에서 되게 어려운 파트가 생기는 건데 첫 번째는 정말로 아이들의 공부량이 부족해서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곱셈 공식이라든지 인수분해라든지 이런 파트는 아이들이 많이 반복하면 문제 보면 손이 먼저 움직입니다. 제가 아이들 문제 푸는 거 보고 있으면요. 정말
저보다 빠르거나 뭐 이렇게 책상을 뭐 이렇게 타자기로 치는 듯한 느낌으로 다다다다다다 치면서 풀어나가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도 시험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 파트에 대해서만큼은 아이들이 숙련된 방법으로 계속 내용을 만들어 가는데 그런 걸로 만들 수 있는 점수는 70점까지가 한계입니다. 수학이라는 부분이 단순 계산 반복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서 100점이 나와야 될 건데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때 먼저 선행이라는 부분에서 학습을 하면요. 정말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반복 학습에 의해서 아이들이 반응 속도 올라가는 것들을 연습을 많이 시켜요. 그리고 그거는 고1, 고2, 고3을 통틀어서 고1 때 가장 효과적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연습했던 것 중에서 고1에서는 만큼은 그 정도의 반응 속도가 나오면 그 다음에 뭔가 생각을 해서 모양을 만들 수가 있죠. 근데 실제로 수학은 어떻냐라고 하면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사고력을 만들어주는 게 수학이 되는 거고 그렇게 공부한 친구들이 2학년, 3학년 갔을 때 계속 유지하는 감각 좋은 친구들도 있는 반면에 그렇게 준비를 했을 때 2학년부터 수학이 힘들어지는 친구들도 꽤 많고 수업이 진짜 어렵다라고 하고 뭐 쉬운 수업을 찾아다니고 뭐 그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어려운 내용들은 이해를 하거나 접근법 자체를 바꿔줘야 되는 과목들이 있어요. 단원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럼 중간고사에서는 이제 아이들이 뭘로서 승부를 많이 보냐면 뭐 말 그대로 뭐 곱셈공식부터 인수분해부터 아이들이 많은 문제를 많이 풀어봤는가에 대해서 기본값을 일단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안에서 중간고사의 핵심 주제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2차 함수가 중간고사의 핵심 주제예요. 특히나 진선여고의 제가 기출문제를 쭉 한번 봐봤을 때 뒷부분이 정말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뭐 풀라고 낸 건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들이 존재해요. 그 말은 손으로 계산으로 풀라고 낸 건지라는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2차 함수를 접근하는 방법에서 함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준다면 그 문제는 좀 더 빠른 방법이 존재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연습하지 못했다면 이거는 시험 중에서는 그냥 버려지는 문제에 들어가는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함수 쪽이라는 건요. 손으로 대수로서 문제를 풀어나가서 완성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간고사에서의 핵심 주제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접근하는 방법을 처음부터 체계적이고 함수를 접근하기 위해서 쌓아갈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특강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고사의 핵심 주제에서 2월에 준비했던 이유가 있어요. 3월 달에 그걸 알려주면요. 아이들이 실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계산하는 거면 속도가 올라가면 되는 건데 2차 함수를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태까지 A라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었는데 그래프 그리는 체계적인 방법을 지금부터 한번 배워보자라는 것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3월 됐을 때는 바빠요. 아이들이 마음도 바쁘고 몸도 바쁘고 그냥 정말 바쁩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걸 쓸 수 있는 여유가 없고 좋은데 못 쓰겠어요라고 하기 좋은 그런 파트들 함수를 접근하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주는 걸로 6회 수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누가 봐도 저만 할 수 있는 수업이에요. 실제로 제 수업에 수학2 수업을 들어보거나 또는 미적분 수업을 들어봤던 친구들은 알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함수라는 부분을 제가 어떻게 다루고 그걸 다루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흐름을 만들어 가는지. 간단합니다. 2차 함수라는 게 중간고사 핵심 주제가 될 건데요. 2차 함수의 내용으로만 6회의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첫날 했을 때 예제들과 모양을 만들고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수업 구성을 했냐면 시중에 있는 문제집을 기반으로 하고 기출된 문제를 3개년 동안 전국에 있는 모든 문제집을 다 조사를 해서 2차 함수에서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는 문제를 한 300문제 정도를 제가 선별을 했어요. 그리고 그 300문제를 우리 아이들이 접근할 수 있게 첫날 해야 되는 거, 둘째 날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적용하는 문제들로 분류를 해서 중간고사 핵심 주제로서 2차 함수만 6회의 수업을 할 수 있는 수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기 띄어져 있는 부분이 지금 경우의 수인데 강하게 얘기했던 예제들을 한번 봐보면 두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일단은 많이 반복하면 점수를 낼 수 있는 파트. 거기는 아이들이 당연히 해왔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생각하거나 발상 자체를 정확하게 배워야지만 할 수 있는 파트에 대한 설명들을 방금 진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계산으로 계속 많이 한다고 시간이 줄 수 없는 파트들의 문제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기말고사 핵심 주제가 경우의 수입니다. 경우의 수는 이제 아이들에게 호불호가 좀 갈려요.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2차 함수가 어려워? 경우의 수가 어려워? 그러면 선택을 해요. 저는 함수가 쉬워요. 경우의 수 너무 어려워요. 선생님 저 그래프 그리는 거 정말 못하겠어요. 근데 경우의 수 세라는 거 좀 할 수 있겠어요. 결국은 중간고사의 핵심 주제와 기말고사 핵심 주제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의 수업들의 방향은요. 아이들이 공부를 계속 해왔고 그 점수를 가지고 등급을 더 올려줄 수 있으려면 당연히 변별력 있는 방법들을 연습을 좀 해야 되는데 그것이 중간고사에서는 2차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말고사 핵심 주제 특강입니다. 2월 달에는요. 전체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뭐 했는지 전범위의 흐름이 아니라 제가 준비한 것들. 어딘가에서 아이들이 다 공부를 하고 있을 텐데 공부를 계속 해오면서 뭐를 좀 더 보강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에서 기말고사 핵심 주제로 경우의 수를 만든 겁니다. 2월 중에 4회에 걸쳐서 수업을 한번 듣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다라는 방향이 좀 완성이 된다면 기말고사 되기 전에 내가 이런 방법으로 배웠고 이걸 반복 연습하면 답을 내는데 도움이 되겠구나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수업을 좀 준비를 한번 해봤어요. 아이들이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거나 아니면 식 전개 같은 건 좀 빠르게 하는데 선생님 경우의 수에서는 조건 하나만 바뀌어도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있어요. 네,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했던 거는 제가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파트는 누구보다 제가 제일 잘할 수밖에 없는 게 그냥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하면서 만들어진 부분이 아니라 수능을 대비하고 서울대를 가니 많이 하는 그런 친구들에게 그 하나의 포인트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제가 체계적으로 6년째 계속 매년 50명 이상의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만들어왔던 경우의 수 접근법을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파트에 대해서는 그냥 뭐 경우의 수가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순열 조합의 공식이 어떠냐 절대 이렇게 진행되지 않아요. 그냥 말 그대로 세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세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돼? 부터 하는 겁니다. 선택 종류, 선택 개수, 그 안에 뭐가 생겨? 조건이 생겨. 조건은 뭐가 되지? 경우 낳는 것의 기준. 이런 등등의 해나가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 설명의 자료에는 그걸 세분화해서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는지를 갖다 써놨는데 일단 4회의 완성으로 진행돼서 순수하게 경우의 수를 공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과 저런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수업의 특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요. 제 수업이 잘 맞는 학생도 있을 거고 아니면 원래 하던 방법대로 잘하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수업이 정말 어떻지라는 생각이 들면 첫날 첫 번째 수업을 한번 들어보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어차피 2월의 특강은 한번 들어봤다 아니면 그냥 다른 데 가서 수업을 듣거나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게 있을 겁니다. 3월, 4월에 내신이 시작됐을 때는 거기서 뭔가를 진행을 해나가야 될 건데 2월 중에는 내가 약점 체크하기 위한 수업을 뭘로 만들어놨지? 저 선생님이 2학년, 3학년에서 굉장히 좀 유명한 수업들을 하고 있는데 고1 과정에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핵심 주제 갖다가 아이들 위해서 이런 것들을 좀 재구성을 했구나. 절대 시중 교재의 흐름하고는 다릅니다. 그 말씀을 너무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세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래프 보는 방법을 좀 알려주고 싶다. 이 말은 그냥 첫 번째 첫날 수업을 들어본 친구들이 다 공감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암기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아니고요. 최상위권 친구들은 제 수업을 듣고 계속 따라가고 나중 돼서는 처음 할 때는 저런 방법이 있구나인데 익숙해질 수 있는 자체 교재와 수업 흐름을 제가 만들어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는 방법도 좀 알려주기도 하고 완성할 수 있는 방법의 교재들로 연습을 시켜요. 그러니까 시중 교재로 연습을 시키는 게 아니라 배운 방법을 연습할 수 있는 자체 교재를 만들어서 수업을 진행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이 수업 자체는 당연히 클리닉 시간에 어떻게 접근하는지 다른 조교들을 쓰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방법을 배운 곳에서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경우의 수는 너무 힘들다라는 그 말 한마디를 들었던 학생들이 있다면 아마 첫날 첫 수업을 한번 들어보신다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거다. 그리고 들어보면은 약간 그런 것도 생길 수 있을 거다. 이제 가능성이라는 걸 봤어요. 아마 이 말들을 제일 많이 들을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방금 말했던 중간고사 핵심 주제 특강입니다. 횟수가 6회로 수업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정말 말씀을 드리면 2차 함수라는 파트가요. 전체적으로 중간고사 범위에서 전부가 아닙니다. 근데 저는 2차 함수로만 6회 특강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6회 특강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어차피 여기서 어려운 문제가 한 개 또는 두 개가 나와요. 근데 이 방법대로 그냥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완성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수업의 방법을 그래프를 접근하는 방법. 제가 계속 봐왔던 선행을 했던 모든 아이들은 시험을 보면 누가 손이 빠른가의 경쟁들을 하지 누가 그래프를 잘 그리는가의 경쟁을 하진 않아요. 보면은 그래프 그리는 것을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결국은 수학은 마지막에 가면 그래프예요. 그리고 그래프에는 답이 다 있어요. 그려놓고 나면 답이 나온다. 그러니까 뭐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이 있으면 참 그 말을 하기가 좀 편할 건데 그래프가 힘들어요. 그 학원에서 뭐 진단을 받을 때 우리 학생이 그래프를 힘들어합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다면 첫날 수업을 꼭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권장을 드립니다. 2월 중에는요. 그냥 그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3회, 4회 정도로 선행 수업들 다 했는데 3월 달에 들어가면 당연히 내신 수업에서는
중간고사 전범위로 시험 보는 연습을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게 그냥 완성이에요. 점수를 여태까지 했던 걸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2월 중에 뭘 해야 되냐면 지금 시험 보는 연습을 하기 전에 시험 때 접근할 수 있는 습관 중에 좋은 습관을 만들어주는 것을 목표로 수업을 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차 함수에 대해서 6회 수업이 딱 만들어지는 것들은 이제 그리는 방법들을 좀 알려주는데 2차 함수가 핵심 주제잖아요. 이 파트가 미적분으로 가면 3차 함수, 4차 함수로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3차 함수, 4차 함수로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에 기반이 될 수 있는 그런 그래프 그리는 방법의 특강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두 개의 특강은 저만 할 수 있는 특강이고요. 저만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6회를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기출 문제들을 제가 3개년에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들의 2차 함수의 흐름을 한번 다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체계적으로 단계를 밟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시중 교재의 흐름대로 모양을 보는 게 아니라 아예 접근법 자체가 다른 겁니다. 경우의 수 세는 것과 2차 함수를 접근하는 방법 자체가 다르고요. 그걸 연습할 수 있는 교재가 다르고 그걸 다 제가 만들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듣고 이게 무슨 수업이야라고 생각이 들면 그냥 첫날 한번 수업을 들어보세요가 제일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느낄 겁니다. 우리 아이가 경우의 수 세는 게 약해. 들어보면 희망을 볼 수 있을 거고 그래프 그리는 건 이거야? 그러면 알려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연습할 수 있는 도구와 교재의 흐름을 6회에 완성할 수 있게 준비해 놓은 것은 어떤 느낌이냐라고 말씀을 좀 드리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파트는 그대로 이어져서 미적분까지도 이용이 될 거고요. 이 방법대로 계속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는 이제 그거는 저는 이제 장담을 하고 우리 아이들이 제 수업을 한번 들으면 끝까지 믿고 수능까지 갔었던 이유들은 이쪽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6회를 진행하게 되면은 이제 부담되는 부분들은 그겁니다. 이 수업을 듣고 있으면서 중간고사가 당장에 있는데 2차 함수만 할 수 있느냐라고 진행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누적된 워크북으로 제공이 되는 것은 뭐 곱셈 공식이나 뭐 나머지 정리나 뭐 그런 내용에 대해서만큼은 추가적인 누적 과제로 제공을 한다. 그렇게 해서 클리닉과 함께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뭐 이렇게 수강생 후기가 있는데요. 요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이제 다른 선생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 소개는 여기까지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는 트레이닝입니다. 트레이닝. 뭔가 학생들을 만들어가는 것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을 듣고 끝냈다 이게 아니라 이제 우리 아이들이 제 수업을 듣고 완성해 나가는 겁니다. 어려운 것을 다루는데요. 어려운 문제만 다루느냐? 그게 아닙니다. 시중에서 수업을 1부터 10까지 나왔을 때를 간단하게 비교를 하면서 제 설명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다루는 사람과 쉬운 문제를 다루는 사람 10이 완성이라고 쳤을 때 쉬운 수업을 듣는 거는 1 설명하고 2 설명하고 3 설명하고 4 설명하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어려운 문제를 다루는 수업은 1 설명하고 3 설명하고 7 설명하고 10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감각이 좋은 친구들은 그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어서 어려운 문제를 다룹니다. 저는 어려운 문제를 정말 자세하게 단계별로 아이들을 학습하는 걸 좋아합니다. 저는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모든 아이들이 공감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수업이 좀 잘 맞는 건요. 그냥 엉덩이 무겁고 시키는 거대로 했을 때 결과 만드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은 무조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 약한 친구들, 그래프 그리는 거 약한 친구들 한 번쯤은 들었을 때 아, 이걸로 방향을 잡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해놨던 부분에 대해서는요. 수업 자체가 다음 주에 화목에 2주에 걸쳐서 경우의 수에 대해서 4회 완성하는 거. 세는 방법에 대한 특강을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그 다음 2주는 2월 셋째 주와 넷째 주에 걸쳐서는 2주에 걸쳐서 6회 완성으로 그래프 접근하는 특강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진행되고 있는 반들은 다 각자 어딘가에 듣고 있을 건데요. 3월 달 되면은 내신 정규반 화목에서 수업들은 계속 이어져서 진행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를 좀 드려보면요. 저만 할 수 있는 특강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어떤지 어머니들 한번 들어보는 거에서는 아마 큰 부담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쪽에 무모한 도전이 아닙니다. 성공을 위한 투자입니다라는 말은 제 제자가 만들어준 거예요. 일단은 처음 봤을 때 들으면 참 좋을 건데 아이들이 처음에는 망설인다는 얘기를 해주면서 이 말을 만들어줬습니다. 믿고 맡겨주신다면 결과로 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